네, 이번에는 안굴절 상태와 이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안굴절 상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정시, 근시, 원시, 난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를 해보고 어떠한 눈의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정시. 정시는 일단은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조절 휴지 상태에서 평행 강선이 안광학계에서 굴절한 후 망막에 있는 중심하에 결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시에 대한 정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눈이 있으면 조절 휴지 상태에서 평행 강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빛이 꺾여서 망막에 이렇게 결상을 하는 눈이 이제 정시입니다. 이게 이제 정시고요. 우리가 이 정시를 배울 때 같이 배웠던 게 이제 명시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명시역. 이 명시역이 뭐였을까요? 말 그대로 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리, 이래 이제 명시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범위 혹은 실제로 명시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명시역이고, 예를 들어서 정시인 사람이 조절력이 5디옵터일 때 이 사람의 명시역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시예요. 그러면은 평행강순으로 오는 게 망막에 맺히기 때문에 눈앞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조절력이 5디옵터. 조절력이라는 건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쓰는 건데 5디옵터에 해당하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5분의 1m가 되겠죠? 그러면 눈앞 20cm. 그러면 정시이고 조절력이 5디옵터인 사람은 눈앞 무한대부터 눈앞 20cm까지를 명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것은 이제 근시. 근시는 뭐냐? 이것도 똑같이 조절 휴지 상태에서 평행 강선이 안광학계를 굴절한 후 이것은 이제 망막 앞쪽에 상을 맺는 거예요. 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려볼게요. 이거 똑같이 눈을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평행강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망막 앞에 맺히는 거다. 이게 이제 근시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시인 사람을 조금 알아볼 건데 일단은 이 사람이 근시를 가졌을 때 명시역을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명시역. 3디옵터의 근시 그리고 조절력이 5디옵터인 사람의 근시역을 한번 명시역을 한번 볼게요. 일단 3디옵터의 근시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근시를 가지고 있는데 3디옵터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근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상을 맺는 경우가 어느 경우였죠? 우리가 조절에서도 배웠듯이 이 앞쪽에서 나온 빛은 근시인 사람은 이렇게 망막에 맺힐 겁니다. 이렇게 평행강선은 망막 앞에 맺히지만 이렇게 앞쪽에서 나온 빛은 망막에 맺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디옵터에 근시인 사람은 이 3디옵터에 해당하는 이 거리에서 눈앞 33cm에서 나온 빛은 망막에 결상하기 때문에 눈앞 33cm에 있는 거는 각각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조절력이 5디옵터인 사람, 우리가 근시가 3디옵터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눈의 디옵터를 60디옵터로 본다고 한다면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3디옵터로 보면 된다고 했었고, 조절력이라는 것도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5디옵터 조절력을 하면 68디옵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8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8디옵터에 해당하는 8분의 1 미터, 그래서 눈앞 12.5cm까지 이제 명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우리가 정상인 사람이 60디옵터이고 3디옵터의 근시인 사람은 63디옵터로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은 어떤 렌즈를 처방을 해야 될까요? 교정을 해줘야 될까요? 그쵸?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맺는 상을 뒤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빛을 발산시킬 수 있는 이런 오목 렌즈 혹은 마이너스 렌즈로 교정을 해줘야 돼요. 빛을 퍼뜨려서 망막에 맺힐 수 있게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만큼 해당하는 렌즈를 넣어야 될까요? 63디옵터니까 3디옵터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난시에도 배웠듯이 이 근시는 구면 렌즈로 처방을 합니다. 이 구면 렌즈가 뭐냐? 요거는 어느 경선이든 다 똑같은 굴절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모두 같은 디옵터를 갖는 거다. 이게 구면 렌즈예요. 그러면 알겠다. 이제 3디옵터의 근시인 사람은 마이너스 3디옵터에 해당하는 구면 렌즈로 교정을 해주면 이제 정시인 사람이랑 똑같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면 렌즈를 나타냈던 약어가 S 혹은 스페리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X-3디옵터로 교정을 하면 되는구나. 3디옵터의 근시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시가 이렇게 앞쪽에 맺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축성. 축성 근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정시인 눈이면 빛을 이렇게 모아서 망막에 이렇게 맺히게 하겠죠. 망막에. 근데 축성 근시는 이 안축장의 길이가 긴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눈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망막은 여긴데 이 굴절력은 똑같기 때문에 앞쪽에 맺잖아요.
이 사람은 축이 길어서, 안축장의 길이가 길어서 망막 앞에 맺히는구나. 그래서 축성근시입니다. 그게. 이거는 눈의 굴절력은 같지만 안축장이 길어서 생기는 근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굴절성 근시. 이것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도 이렇게 평행강선이 망막에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눈의 굴절력이 너무 센 거예요. 빛을 모으는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이 평행강선으로 와도 이 축장, 안축장의 길이도 똑같지만 굴절력이 세기 때문에 눈 앞에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눈의 굴절력이 세서 근시가 되는구나. 그래서 굴절성 근시. 이 사람은 눈의 굴절력은 똑같지만 안축장의 길이가 길어서 생기는구나 해서 축성 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시를 더 뭐 자세히 들어가면 있었겠지만 크게 나누면 축성 근시와 굴절성 근시로 나뉘고, 근시는 어떤 렌즈로 처방하는지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배웠던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이 위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성근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성근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나 이제 초등학교 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발생하는 근시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근업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책도 많이 보고 수업도 많이 듣고 이렇게 가까이 보는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호소하는 근시인데요. 이 근업 작업을 하면 우리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절을 하겠죠. 수정체가 가까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조절을 한다는 것은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건데,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모양체 근이 긴장을 해야 돼요. 수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너무 오래 보던가 가까이 보는 작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 근육이 계속 긴장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면 이제 그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그 긴장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눈이 정시인데 계속 조절이 된 상태니까 이 사람이 근시가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원래 60디옵터인 사람인데 이 가까이 보기 위해서 계속 수정체가 조절을 하면서 플러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62디옵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디옵터의 조절을 써서. 근데 이 근육이 이제 멀리 보면 다시 60디옵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62디옵터를 가진 사람처럼 근시를 가진 사람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마이너스 2디옵터만큼의 오목 렌즈, 구명 렌즈를 넣으면 그 당시에는 잘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60디옵터인 사람이기 때문에 2디옵터의 렌즈를 쓰면 이 사람은 58디옵터에 해당하는 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조절력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가성근시라는 것은 가짜 근시예요. 근시가 아닌데 근시 상태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가성근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모양체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안약을 점안을 하면 조절 마비가 되어서 가성근시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성근시는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요거는 가짜 근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시에 대해서 배울게요. 원시.
원시에 대한 정의도 먼저 보고 갈게요. 조절 휴지 상태에서 이것도 평행 광선이 안광합계를 굴절한 후 이것은 망막 뒤쪽에 결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평행광선이 눈을 지났을 때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망막 뒤쪽에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시인 눈의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또 이 원시도 명시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나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시도가 3디옵터만큼 있고 조절력이 8디옵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시도가 3디옵터예요. 그러면 눈 뒤 3디옵터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위치에 이제 결상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빛의 굴절력이 좀 약한 경우가 많겠죠. 빛을 모으는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런 명시형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57디옵터구나, 정상이 60디옵터로 봤으면 이 명시역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57디옵터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조절력은 여기에다가 더해주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7디옵터지만 조절력 중에서 3디옵터를 써서 60디옵터처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디옵터의 조절력을 써서 이 사람은 정시인 사람이랑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시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시인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눈앞 무한대부터 이제 조절력을 최대로 썼을 텐데, 이 사람이 이미 3디옵터를 여기에 쓰고 있잖아요. 이 눈앞 무한대를 보기 위해서, 정시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3디옵터를 쓰고 있으니까 이 가까이 볼 때는 5디옵터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5디옵터에 해당하는 5분의 1m, 눈앞 20cm까지 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렌즈로 교정을 해야겠어요? 이 사람은 눈 뒤에 맺히니까 더 앞쪽에 맺히게 해야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긴 볼록 렌즈를 쓸 거예요. 혹은 플러스 렌즈. 왜? 더 빛을 가까이 중앙부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를 쓸 겁니다. 요것도 똑같이 구면 렌즈고요. 구면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선에서 같은 디옵터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57디옵터인 원시를 가진 사람은 60디옵터를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3디옵터에 해당하는 구면 렌즈가 필요하니까 S 플러스 3디옵터로 교정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시는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절력과 조금 관계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 조절력이 원시도보다 큰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상황처럼 조절력이 뭐 8디옵터고 원시도가 3디옵터면 이 조절력으로 충분히 원시 정도를 커버 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디옵터에 해당하는 것만 조절력을 쓸 수 있지만 멀리 보는 거는 큰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체로 원거리 시력 양호입니다. 그런데 조절력의 힘보다 원시도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거리 시력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조절력의 힘만으로는 원시도를 케어할 수 없고 커버칠 수 없기 때문에 원거리 시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경원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약한 원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경을 안 써도 멀리 있는 게 선명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눈의 굴절력, 그러니까 조절을 사용해서 원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이 때문에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할 거예요. 요것도 근시랑 똑같아요. 두 가지가 이제 원인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축성 원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정시인 사람은 이렇게 평행광선이 왔을 때 망막에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모으는 힘은 똑같은데 이 안축장의 길이가 짧은 사람, 안축장의 길이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빛을 모으는 힘은 똑같은데 안축장이 짧기 때문에 망막보다 뒤쪽에 맺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빛을 모으는 힘은 똑같지만 안축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생긴 원시다. 그래서 축성 원시고요. 두 번째, 굴절성 원시. 굴절성 원시는 이것도 일단은 정신 상태의 눈을 그리고 평행광선이 들어왔을 때 망막에 이렇게 맺혀야 되는 게 정시인데 이 사람은 굴절성 원시예요. 빛을 모으는 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빛을 모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뒤쪽에 가서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축장의 길이는 똑같지만 빛을 모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망막 뒤쪽에서 맺힌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굴절성 원시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원시는 이 조절력이 조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시는 이 조절력 양이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건데, 수위원시, 상대원시, 절대원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수위원시가 뭐냐? 수위원시는 조절력이 원시도보다 큰 상태, 그래서 멀리 보는 게 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상대 원시는 조절력이 원시도보다 크긴 한데 굉장히 조금 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조절력이 5디옵터인데 이 사람이 가진 원시도가 4디옵터다. 이런 것처럼 원시도보다 조절력이 약간 강해서 나안으로는 원거리 명시가 가능한데 가까이 볼 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원시는 원시도에 비해 조절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력보다 원시도가 더 큰 거. 그럼 이 사람은 멀리 보는 것도 불편하고 가까이 보는 것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거리 시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절대 원시인 사람은. 왜냐하면 원시도가 조절력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시를 조금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었는데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전원시. 요것은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잠복성 원시 그리고 현성 원시 이렇게 나눴었고, 이 현성 원시는 또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수위 원시와 절대 원시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원시는 조절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마비제 사용. 그러니까 조절을 아예 못하게 하게. 그러니까 조절 기능을 아예 못하게 해서 전체 원시량을 보는 게 이 전원시고요. 이 현성 원시는 조절 마비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절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만큼의 원시를 가지느냐, 조절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이 전원시에서 현성 원시를 뺀 만큼은 잠복성 원시가 되겠죠. 그리고 수위 원시와 절대 원시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외워야 될 건 전원시와 현성 원시를 조금 외워야 되고, 전원시는 조절 마비제를 사용을 했으니까 조절이 아예 안 되는 상태에서 내 눈의 원시량, 즉 전체 총 원시량이고, 현성 원시는 조절을 사용하고 나서 남은 원시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시도 조금 정리가 됐고요. 이 원시는 또 플러스 렌즈로 교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시는 똑같이 정의 한번 해볼게요. 조절 휴지 상태에서 평행강선이 들어왔을 때 안광합계에서 굴절한 후, 요것은 한 점의 결상이 아니라 여러 점에서 결상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그려도 조금 애매해요. 그림을 그리기도.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이 있을 때 이 빛을 지난 선은 뭐 이렇게 가고, 이 빛은 뭐 이렇게 가고, 이 빛은 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점에서 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난시가 왜 여러 점에서 맺히느냐, 빛이. 그 이유가 우리가 막 각막이 럭비공 모양으로 생겨서 어느 부분은 조금 타원형이고 어떤 부분은 좀 완만하고 이래서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구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광합계가. 그래서 뭐 각막이나 수정체 이런 게 완전한 구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이제 맺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요것은 이 난시는 구면 렌즈로 교정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면 렌즈는 모든 경선 방향에서 똑같은 굴절력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 난시를 가진 사람은 어느 경선에서는 어떤 디옵터가 필요하고 어떤 경선에서는 다른 디옵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점에 맺히면 그 점만 망막에 옮기면 되는데 여러 점을 맺히기 때문에 점마다 망막에 맺히게 하는 굴절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시는 구명 렌즈로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는 뭐 전초선, 최소착락원, 후초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 60디옵터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쪽이 64디옵터, 이쪽이 62디옵터일 때 이 망막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64디옵터에 해당하는 이 수직경선,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맺힌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맺힐 거예요. 더 굴절력이 강하니까 앞에 맺히겠죠? 그럼 62디옵터인 이 경선은 이 방향으로, 60디옵터인 망막보다는 좀 앞쪽에 맺히겠죠. 이런 식으로 맺힐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앞에 맺힌 선, 요거를 전초선, 뒤쪽에 맺힌 걸 후초선, 이렇게 하고 이 64디옵터, 62디옵터, 64디옵터가 더 강한 굴절력을 갖고 있죠. 요것은 강주경선, 62디옵터는 약주경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강주경선의 방향과 후초선의 방향이 같습니다. 왜냐면 강주경선이 더 앞에 맺히는데 그러면 전초선이랑 같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향은 여기 맺힐 때 반대로 맺히기 때문에 강주경선이 수직 방향이어도 맺히는 건 이렇게 수평으로 맺힙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인 거는 후초선과 같은 방향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걸로 이제 말을 조금 꼬아서 보기에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난시에 대한 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강주 경선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 이렇게 나뉠 거고, 직난시는 뭐냐? 강주 경선이 90도, 도난시는 강주 경선이 180도, 산난시는 그냥 경사진 곳이 강주 경선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90도가 진한 거고 도 180도가 강주 경선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주 경선에 따른 난시 구분이 아닌 주경선 굴절 상태, 이거에 따라서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단성 난시, 두 번째는 복성 난시, 세 번째는 혼합 난시. 단성 난시는 주경선 하나는 정시, 하나는 비정시. 정시가 아니라는 건 근시일 수도 있고 원시일 수도 있겠죠. 복선 난시는 주경선
양쪽, 그러니까 두 개 모두가 근시이거나 원시다. 그리고 혼합난시는 주경선 하나는 근시, 하나는 원시. 이런 상태가 이제 혼합난시입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주경선 굴절 상태에 따른 근시, 난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단성 난시일 때, 단성 난시라는 건 한쪽이 정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정시니까 60이 될 거고 한쪽이 62디옵트다. 이렇다면 망막에 맺힐 때 이 60디옵터에 해당하는 이 수직 방향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망막에 맺힐 거고, 이 62디옵터에 해당하는 가로에 해당하는 것은 수직 방향으로 더 앞쪽에 맺힐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단성 난시이고, 이번에는 이쪽이 58디옵터고 수직 방향이, 수평 방향이 60디옵터다. 그러면 이 망막에는 60디옵터에 해당하는 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러면은 58디옵터에 해당하는 것은 원시니까 뒤에 맺히겠죠. 굴절력이 약하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맺힐 겁니다. 이게 이제 단성 난시예요. 하나는 정시고 하나는 근시거나 원시. 두 번째 복성 난시. 복성 난시는 여기가 64디옵터, 여기가 62디옵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눈의 전체 굴절력을 합친 거예요. 수정체, 뭐 각막 이런 걸 합쳤을 때 이 눈 앞에서 봤을 때 이 방향의 굴절력, 이 방향의 굴절력을 그냥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망막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색깔을 조금 구별해서 할게요. 이 방향에 해당하는 62디옵터가 이렇게 맺힐 거고, 64디옵터에 해당하는 요 방향이 여기 이렇게 맺힐 겁니다. 더 굴절력이 세니까 앞에 맺히겠죠. 이게 이제 복성, 그러니까 두 경선 두 개 모두가 근시인 복성 난시고, 요번엔 두 개 다 원시일 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58에 해당하는 요게 어떻게 맺히겠죠? 여기에 맺히겠죠. 그럼 56에 해당하는 요게 더 뒤쪽에 이 방향으로 맺힐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복성 난시, 원시성 복성 난시이고, 요번에는 이제 혼합 난시, 혼합 난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혼합 난시는 이쪽은 58디옵터, 이쪽은 62디옵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58에 해당하는 요 경선은 60디옵터보다 약하니까 뒤쪽에 맺힐 거고, 62디옵터에 해당하는 요거는 앞쪽에 맺힐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혼합 난시예요. 그리고 뭐 강주경선 방향은 말 그대로 90도, 180도 아니면 45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난시를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난시 교정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구면 렌즈로는 교정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경선마다 굴절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가 62디옵터, 여기가 60디옵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 62디옵터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렇게 맺힐 거고 60디옵터에 해당하는 요 방향은 이렇게 해서 맺힐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교정을 해주려면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빨간 점, 이 빨간 이 전초선을 망막으로까지 이동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 대신 이게 구면 렌즈로 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이만큼 옮기는 만큼 이 후초선도 그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면 렌즈로 교정이 안 되고 이 전초선만 이만큼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2디옵터 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실린더 렌즈를 쓰는 겁니다. 실린더 렌즈는 한 방향, 특정 방향에만 굴절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는 이렇게 C로 표현을 한다고 했고 C-2디옵터가 필요하잖아요. 62디옵터니까 2디옵터만큼의 굴절력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무조건 축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특정 방향에만 도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AX에 해당하는 이 방향, 여기 들어갈 도수는 어떤 도수를 말을 하느냐? 어느 방향에는 그러면은 도수를 안 넣을 건데를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80도 방향에 있는 60디옵터는 건들면 안 되고 90도 방향에 있는 62디옵터만 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축에는 180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180도 방향은 0디옵터고 여기에 수직에 해당하는 90도 방향에 마이너스 2디옵터를 넣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눈이에요. 이런 눈이면 어떻게 맺히겠어요? 이렇게 맺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 후초선을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거예요. 얼마만큼? 플러스 2디옵터만큼. 축은 어떻게 할 건데? 어느 축을 0도로 할 건데? 요거는 90도 방향은 60디옵터니까 0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C 플러스 2디옵터의 AX 9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시는 이렇게 C, 토링 렌즈, 실린더 렌즈, 뭐 원주 렌즈. 이 C라는 게 원주 렌즈 혹은 토링 렌즈 이렇게 불리는 거고 토링 렌즈든 원주 렌즈든 이제 약주 경선은 무조건 0디옵터고 강주 경선에만 그러니까 한 경선에만 디옵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원주 렌즈고 토링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난시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약간 번외로 요거는 시험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은 필요한 건데 뭐 볼게요. 근시랑 난시랑 같이 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64디옵터 62디옵터 이런 상태예요.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64디옵터에 해당하는 게 더 앞에 맺힐 거고 62디옵터는 더 뒤쪽에 맺힐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먼저 하나를 선택을 해요. 어디를 0으로 만들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평 방향을 0으로 만든다.
그러면 S-2 디옵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X-2 디옵터를 쓰면 여긴 60 디옵터가 될 거고 여긴 62 디옵터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수직 방향 그리고 이렇게 눈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전초선만 2디옵터만큼 뒤쪽으로 보내야 망막에 맺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C-2 디옵터를 쓰는데 AX 그러니까 0 디옵터를 넣을 곳은 수평 방향 180도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렌즈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S-2 디옵터 C-2 디옵터 AX 180이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여기를 먼저 맞춰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X-2를 쓰는 게 아니라 S-4 디옵터를 쓰겠죠. 그러면 눈이 60, 5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60에 해당하는 게 여기 맺힐 거고 58에 해당하는 게 뒤에 맺힐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후초선을 앞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플러스 2디옵터만큼. 그러면 이번에는 C 플러스 2디옵터 AX 0도를 넣을 도수니까 0디옵터를 넣을 곳이니까 이 90도 90이 된다. 그러면 S-4 디옵터 C 플러스 2 디옵터 AX 90 이걸로 규정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규정을 하든지 이걸로 규정을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걸까요? 여기 실린더를 넣고 여기 실린더를 넣는 거예요. 두 개 다 실린더를 넣겠다. 그러면은 먼저 실린더 첫 번째 여기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C-2 디옵터 AX 90 그리고 C-4 디옵터 요번엔 이 위쪽을 넣을 거니까 C-4 디옵터 AX 18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C-2 디옵터 AX 90과 C-4 디옵터 AX 180이다. 이렇게 총 3가지 렌즈로 이 눈을 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눈의 상태는 뭘까요? 일단은 복성 난시네. 그리고 근시네. 그리고 난시는 여기 써 있으니까 복선 난시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강주경선이 90도네. 그러면 어떤 난시? 직난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